익스페리언스로 이제 개편되고 첫 교육인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UX가 개편된 거는 9월 30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는 어떻게 이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는 잘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 성과 분석 어떤 것들 가능한지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요 SCI급 데이터일 거예요. 저희의 이제 모태 전시인이었던 ISI 그룹이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저희 자사에서 SCI를 선정을 하고 있죠. 이 팀은 저희 내부 직원들하고도 연락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어떤 출판사와 어떤 연을 맺을 수도 없게 이제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에서 SCI급을 선정하는 걸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 SCI급 데이터를 완전하게 분석할 수가 있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작은 이제 SCI였는데 연구량이 워낙에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고 많아지면서 이제는 SCIE 자연과학이랑 공학 분야, 그리고 SSCI 사회과학 분야, 인문학 분야의 AHCI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보통은 이제 SCI급 저널, SCI급 데이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SCI를 선정하는 팀이 사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똑같은 팀이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피인용 영향력은 SCI급으로 가기는 좀 약간 모자란데 그래도 질적으로 좋다. 이거는 핵심적인 연구 정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저널 데이터는 ESCI라고 해서 이제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죠. ESCI라는 인덱스에 또 색인을 하고 컨퍼런스는 CPCI라는 데다가 색인을 하고 도서는 BKCI라는 데다가 색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 코어 컬렉션 전체 데이터라고 할 때는 SCI급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 SCI급을 선정하는 이 팀이 인정하고 있는 주요 학술 정보를 모두 이제 일컫고 있고요. 이 보통은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일부, SCI급 아니면 SCI 이렇게 일부만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실 텐데, 인사이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1980년도 데이터부터 이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의 전체 데이터를 확인을 이제 분석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라는 거는 SCI급을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 핵심 컬렉션 데이터를 말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갖고 있죠. 이 SCI랑 SSCI에 실리는 저널들 정보를 싣고 있는 이 JCR을 저희가 갖고 있고 여기서 임팩트 팩터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에디션에 실린 그 저널 중에서 상위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ESI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ESI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거는 Highly Cited Paper라고 해서 요 상위 1% 논문 지수일 거고요. 그다음에 JCR에서는 임팩트 팩터가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분석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지수들도 인사이트에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 그리고 JCR이랑 ES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부 데이터 지수들까지도 인사이트에서는 분석에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저희가 SCI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좀 정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연구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SCI급을 넘어서서 이 중에서도 피인용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 논문들에 좀 더 영향력 있는 논문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ESI에 주기적으로 Highly Cited Paper라는 상위 1% 논문들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인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HCP가 굉장히 많은 연구자분들, 그리고 그래서 피인용 영향력도 굉장히 높은 최상위 연구자들, 저희가 상위 0.1%, 0.01% 연구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요 HCR, Highly Cited Researcher라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 하단 링크에 매년 발표해서 이제 역대 수상자 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CP, Highly Cited Paper, ACCI, HCR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석을 하실 때는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셔야지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이제 SCI급 연구량은 한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근데 피인용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논문을 40년까지 2%대로 올리겠다. 지금은 1%도 안 되고 있어요. 2040년까지 2%대로 올리겠고,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 HCR 리서처 분들을 2040년까지 100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 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HCR 명단과 방법론은 여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HCP를 분석해서 매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가장 최신 보고서도 링크에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BK 4단계 에서도 그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서 SCI 논문 피인용 수를 세계 13위에서 전 세계 10위로 27년까지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도 제시가 된 바가 있죠. 그래서 SCI 논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피인용 수, SCI급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인용 수도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이런 건데 실적으로 보면 어떤가 보면은 저널은 2만 1000종 이상, 프로시딩즈는 2만 2000종 이상, 그리고 도서는 11만 6천 권 이상의 도서가 2020년 7월 기준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매년 그 수록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어떤 출판사와도 견을 맺지 않고 있는 출판사 중립, 출판사 독립적인 그 저널, 그 등재지 선정 과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에는 라이덴 평가나 US 뉴스 랭킹, 상하이 랭킹 같은 곳에서 저희 데이터를 쓰고 있고, 국내에서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HE는 그 세계 대학 랭킹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죠. 이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 대학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순위만으로 나타내는 랭킹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이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어떻게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TH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부터 리서치 프론트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H 쪽에. 그래서 8월 달에 첫 번째 이제 블로그 포스트가 게시가 되었는데 리서치 프론트라는 거는 아까 저희 그 HCP가 수록되고 있는 ESI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제 지수인 거고요. 이렇게 유망 주제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서치 프론트의 예시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다학들이 연구 성과를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도 중요하지만 인사이트로 일단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들을 좀 쉽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1저자, 의학 분야에서 특히 이 책임 저자라고 부를 수 있는 마스터 어서, 그리고 교신 저자, 코리스폰딩 어서에 대한 지수를 필터링도 하실 수 있고 지수에서 보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I가 이제 리포트를 매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임팩트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CNCI를 하나의 숫자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논문들의 CNCI 분포도를 좀 보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사이트에서도 들어왔고요. 이것도 이따가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연내에 아티클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저널 단위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논문 단위에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개발을 하고 했고 이제 연내에 인사이트에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뭐 물론 일정은 약간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지금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라는 점 이용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팩트 프로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ISI가 첫 번째로 냈던 그 보고서고요. 이거는 저희가 본문으로 번역도 해서 본문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두 기관을 CNCI 숫자 하나로만 비교하면은 유닛 B가 훨씬 더 높은 성과의 논문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논문들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기관이 비슷한 수준의 성과들을 내고 있고 이 유닛 B가 이 CNCI에서 특히 이렇게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거는 여기 CNCI가 굉장히 높은 논문이 조금 많아서 이다. 어떤 특정 논문이 CNCI가 워낙 높기 때문에 평균값을 끌어올린 결과였다라는 것까지도 해석이 된다는 게 이 임팩트 프로필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이트 전 세계 기관에서 연구 성과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뭐 일단 우리 기관이랑 경쟁 기관이 어떻게 데이터로 봤을 때 연구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분석해서 전략 수립하는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구자 채용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우리 기관에서 연구 성과가 데이터로 잘 나오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채용을 한다면 어떤 분을 우리가 데려와야 이 분야에서 아니면 우리 기관의 연구 성과에 연구 성과의 향상에 도움이 될 분인가를 모두 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콜래보레이션, 공저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 콜래보레이션 지수를 이용해서 협력 성과도 같이 보실 수 있고 오픈 액세스 데이터 이용하셔서 오픈 리서치에 대한 그 기관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자신의 현황을 점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을 저희가 임팩트 팩터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저널들을 이제 구독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기관의 연구자들이 인용할 때 쓰고 있는 저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단하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 자료는 끝나고 그 마케팅 팀을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해드릴 텐데 간단히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제 데모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 이미 잘 활용하셨던 분들께서는 예전 거 되는 거 중에 안 되는 거는 거의 없고 어떻게 좀 더 쉽게 해드릴 수 있는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편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쓰시던 방식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예전 페이지에는 뭐가 있었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새롭게 바뀐 데에서는 어디에서 이 기능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의 핵심은 그 지수나 필터를 몰라도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기 이제 B&A 소개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정보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제가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해 두었고 마지막 이제 10번으로 가서 보면 오늘 이 내용들은 다 교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0번의 인디케이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분석 대상, 엔터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엔터티 타입에 따라서 리서처를 분석하느냐, 기관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지수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널을 분석할 때만 임팩트 팩터가 나타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의 의미 한국어로 간단하게 소개 드렸고 그리고 어떤 엔터티 타입에서 이것들이 나타나는가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JCR에서 오고 있는 그 분석 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ESI에서 오는 지수들은 무엇인지까지도 정리해 두었으니까 교육 끝나고 나서 참고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뭐 다들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로그인 꼭 진행을 해 주셔야 인사이트는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나 엔드노트랑 이제 똑같은 아이디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로그인은 모두 다 되셨다고 가정을 하고 교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가 일단 첫 번째 화면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가능한 개별 그 분석들을 다 이렇게 자잘하게 모두 다 하나씩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서 정렬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세 가지 크게 그룹으로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널라이즈가 내가 이제 필터링까지 선택하고 지수 직접 다 선택해서 내대로 이제 분석을 해가는 그 방식이 어널라이즈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가능한 거는 요 페인 상단에서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리포트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스템 리포트라고 부르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거나이즈는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분석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제 저장할 수도 있죠. 그 리포트를. 그래서 이런 저장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폴더가 여기 오거나이즈로 다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널라이즈 리포트 오거나이즈는 페이 상단에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 오거니제이션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 마이 오거니제이션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 오거니제이션 안에 내가 부어놓은 우리 데이터가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봐주시면 되고 이제 그 리포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분석이고요. 여기 리포트에서 익스플로어 리포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은 먼저 예전에는 시스템 리포트에서 이거 가능하다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 리포트들이 하나의 별도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통폐합을 해서 한 곳에서 좀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보기 편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 오거니제이션을 안 보고 계시는 기관들에서는 오거니제이션이랑 리서처 이 두 가지 리포트 타입이 보일 거고요. 지금 마이 오거니제이션을 구독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디파트먼트 그 리포트까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거니제이션 리포트, 리서처 리포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저희가 기능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조금 부족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그 리포트를 하나 만들면 여기에다가 내가 분석한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저장된 리포트는 동료들하고 같이 쉐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내를 드린 거고 한번 어떻게 이제 저장을 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터 뉴 리포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이름을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웹엑스 옥토버 2020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그냥 리포트를 지금은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마이 아이템 폴더에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빈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서 여기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한번 저장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리포트는 만들어 놨고 실제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한번 오거니제이션 리포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니제이션으로 가서 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스템 리포트는 편한 게 내가 원하는 기관명만 입력을 하면은 그 분석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별도의 설정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버드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기 하단에 여러분들은 아마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이제 뜨게 될 거고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없애고 한번 다시 해보면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이거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결과들이 나타나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인지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나는 최근 5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근 뭐 5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15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915년부터 19년까지로 하는 거고 여기 ESCI 데이터를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SCI급만 있는 건 아니고 SCI급 그 기준은 만족을 했지만 그 영향력이 조금 부족한 저널들은 ESCI로 따로 이제 색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저널들 포함하실 거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선택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체 코어 컬렉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리서치 퍼포먼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분류하고 있는 굉장히 큰 대분류, 한 7개로 나누어 있는 이제 대분류에서 하버드 대학이 어디에서 지금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좀 익숙하신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그 저널들이 부여받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도 역시 온콜로지나 클리니컬 뉴럴러지 같이 좀 세분화된 의학 분야에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뷰 데이터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근거 데이터들까지 다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티, 논문 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출판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타임즈 사이티드, 피인용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바로 이 CNCI 값입니다. 이 CNCI라는 거는 전 세계 이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규화를 한 거예요. 전 세계 각 카테고리별 평균을 1로 놨을 때 이제 전 세계 평균은 1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CNCI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를 기반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계 평균은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값을 보시면 하버드 대학은 2.24의 CNCI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세계 평균 1 대비해서 약 2.24배 높은 피인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것들은 나온 논문들의 그 피인용이 전 세계 평균 대비 2.24배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에 보면은 미국 평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을 1로 봤을 때 하버드 대학교가 소지하고 있는 미국의 평균은 1.27. 그래서 미국도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피인용수를 기록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은 2배가 넘는 피인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 피인용 성과를 보여주는 게 이 CNCI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려있는 논문들 중에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들의 수록이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25%일 단위로 나눴을 때 상위 25%를 Q1, 쿼타일 1, 그리고 25에서 50을 Q2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위 퍼센타일에 속한 저널들에 얼마나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수록되는 논문들 중에 상당수가 Q1 저널, 상위 25%일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들에 출판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걸 비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해 보시면 Q1 저널의 70% 이상이 논문이 출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18%, 그래서 거의 90% 정도에 되는 해당하는 하버드 대학의 논문들이 Q1과 Q2에서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는 논문 수 크게 이제 7개 분야를 봤을 때 아까는 이제 상단에서 논문 수를 봤다면 CNCI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하버드 대학은 굉장히 이상적인 게 논문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CNCI도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기관에 대한 연구 성과 평가를 기관명만 입력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리서치 퍼포먼스 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레퓨테이션 서베이는 저희가 US 뉴스 랭킹에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대학의 기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거니제이션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이 리서치 퍼포먼스만 있는 건 아니고 탭으로 여러 가지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콜래보레이션 탭을 클릭을 한다. 그러면 리서치 퍼포먼스에서 이제 공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 얼마나 높은가. 지금 하버드 대학은 45% 정도가 다 국제 협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바로 보실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 어느 나라랑 협력을 하는가. 일단 미국 자국 내에서 협력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랑 UK랑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순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테이블 정보 원하시면 역시 뷰 데이터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근거되고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것도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좀 전에 콜래보레이션에서 보다가 제가 이 콜래보레이션 방위 컨트리 앤 리서치 에리아에서 뷰 데이터를 클릭해서 그 근거 데이터를 좀 같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 이런 것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다시 한번 저널 유틸라이제이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저널 유틸라이제이션은 예전 그 개편 전에는 별도의 시스템 리포트로 제공이 되던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 오거니제이션 리포트의 하나의 탭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떤 저널에 내면 유난히 성과가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JNCI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버드 대학 그 소속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출판하고 있는 저널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티드 저널을 보시면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이 가장 자신들의 연구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 참고문헌 목록에 달린 것들을 분석을 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용까지 하고 있는 저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기관명만 입력하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에는 2014, 16, 2014, 15년도 이때 나왔던 논문들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라는 거 또 이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이팅 저널은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후행 연구 저널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저널 분석을 해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회로서 저널 분석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도 굉장히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탭이 Most Cited Document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ost Cited Document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저희가 인사이트로 이제 끌고 오는데 이게 딱 특정 시점의 데이터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어떤 논문들이 가장 피인용 수가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어떤 저널에 실린 어떤 논문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뷰 데이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뷰 데이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사이트에서는 그 웹 오브 사이언스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문 테이블에서 클릭하시면 이 논문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도 넘어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저자분들을 5분, 최대 5분까지 이렇게 이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명, 소스에서 저널명 제공하고 있고 어떤 연구 분야로 되었는지 이게 정규 논문인지 리뷰 논문인지 뭐 볼륨 이슈, 퍼블리케이션 데이트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CNCI 아까 세계 평균을 1로 놨을 때 이 논문은 6,000번의 피인용을 기록해서 2015년에 나왔던 아티클 중에서는 세계 평균 대비 317배의 높은 피인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문서 테이블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팩트 팩터도 가장 최신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 문서 테이블에서는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역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JCR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들,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리포트를 보시면 여기였죠. 시스템 리포트는 여기에서도 이제 언제든지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오거니제이션 리포트는 기관명을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 리서처 리포트 한번 다시 여기도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마이오거니제이션 안 보시는 분들은 요거 인사이트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인사이트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을 거고, 데이터 연도랑 뭐 ESCI 선택 여부는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리서처 아이디, 오키드 아이디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퍼블런스 아이디라고도 부르는 RID, 리서처 아이디가 있어야지 이걸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검색했을 때 이분이 관리하고 있는 이 논문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자의 성과평가라든지 콜래보레이션, 그리고 논문 리스트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마이오거니제이션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마이오거니제이션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우리가 연구자들에게 모두 다 값을 이제 부여를 하고 데이터를 올린 거기 때문에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바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오거니제이션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디파트먼트 리포트죠. 디파트먼트 리포트까지도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파트먼트 리포트 이름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 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HCR을 선정할 때 저희가 특정 기간의 HCP를 모아놓고 그 기간의 이제 데이터들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19년까지 데이터를 이제 한번 부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파트먼트 레벨을 내가 원하는 뭐 프로젝트명이 될 수도 있고, 펀딩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과 가장 기본적으로 학과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위에서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디파트먼트로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피직스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디파트먼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피직스의 어떤 A 대학에서 피직스 그 학과에서 교수님이 쓴 거를 데이터로 올려놨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내가 지정한 그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은 오거니제이션 리포트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모스트 사이티드 다큐먼트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 인사이트 데이터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데이터가 궁금하시면 여기 헬프 페이지가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항상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물음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프로덕트 업데이트가 무엇이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덕트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더 이제 추가 정보를 보시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9월 30일에 있었던 그 UI 그 개편이 있었고, Learn More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매달 최소 2회 이상의 업데이트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상세 정보 보기 하면은 9월 30일에는 UI 업데이트가 있었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고 있고, 9월 28일에는 September 데이터 리프레시, 그래서 그 9월달 데이터 업로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View More Information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8월 31일자 데이터가 9월 28일 날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와 인사이트에는 약 한 달간의 데이터 갭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이 한 달 동안 고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가 언제 있을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인사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스케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인사이트 데이터 릴리즈 데이트는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9월 28일 날 있었죠. 이때 데이터는 8월 31일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다라는 의미이고요. 앞으로 곧 있을 데이터는 10월 29일 날 업데이트가 인사이트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고, 이 데이터는 9월 30일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의 갭이 있고, 이 스케줄은 뭐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 항상 이제 사전 공지가 나가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분석하실 때 일정 정하실 때 이 데이터 항상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그 프로덕트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 시스템 리포트라고 불렸던 것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기본 데이터에 대한 안내도 드렸어요. 그럼 인사이트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 이제 분석하시면서 많이 쓰시게 될 이 어널라이즈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앤 어널리시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엔터티 타입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스타트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 쓰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지수랑 필터를 하나도 몰라도 나는 어떤 기관이 어떤 분야에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래프는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보시고도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한 기관이 연구량이 많은 연구 분야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설명이 뜨게 되고요. 이게 내가 하려는 분석이 맞다. 그럼 넥스트 눌러주시면 돼요.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 드롭다운에서 이제 리서치 에어리아를 선택해 주면 된다라고 안내가 뜹니다. 그래서 드롭다운 선택하고 리서치 에어리아를 선택해 주고 그럼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라라고 자동적으로 그 단계별 안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예전에는 무조건 어널라이즈 선택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들어와서 각각 필터를 다 지정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웹 오브 사이언스 그 연구 분야 스키마 분석할 그 분류 체계를 선택하라라는 거죠. 저희는 웹 오브 사이언스로 그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의 연구 분야였으니까 오거니제이션 네임을 입력을 하라라는 거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선택한 데이터는 여기 테이블 탭에서 보인다라는 안내가 여기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넥스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단계별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메시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디스미스 가이드 한번 눌러주고 하나 남은 단계가 있었죠. 그 오거니제이션 이름을 선택을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저희가 좀 전에 혹시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필터에 오거니제이션 네임에서 뭐 하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거니제이션 네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 클릭했어요. 오거니제이션 네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오거니제이션 네임을 똑같이 한번 하버드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관의 연구 분야를 하고 싶으면 리서치 에어리아로 와서 필터에서 오거니제이션 이름 선택하고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리절트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필터에서 선택된 것들은 여기 상단에 다 뜨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점으로 표시만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떤 조건으로 이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단에서 모두 다 보기 쉽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19년 웹 오브 사이언스 기준으로 하버드 대학의 지금 연구 분야를 보고 계시는 거죠. 아까 그 시스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 분야들이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왼쪽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이제 분들을 위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필터, 인디케이터, 베이스라인을 여기로 모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요 ESCI 선택 해제 요거는 한번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그 설정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선택을 해놨다 그러면 다음에 로그인 하실 때도 선택한 상태로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될 거고요. 선택 해제 해놨다라고 하면은 그걸 기본값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퍼블리케이션 데이트가 저희가 클릭해보면 1980년도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부터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분들의 패턴을 봤더니 최근 5년, 요 2019년 풀리어 그 최근 5개년 분석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5년부터 19년
이렇게 완성된 연도, 5개년도를 기본값으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필터에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기본값으로 이렇게 2015년에서 19년이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봤던 이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도 여기 하단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9월 28일 날 업데이트가 된 데이터고 8월 31일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펜도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리서치 에어리아에서 봤는데 저희가 한번 하버드 대학은 이제 어,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연구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해제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X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저는 ESCI 논문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를 최근 5년 동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널에 된 것만 나는 좀 보고 싶다. 지금 프로시딩즈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라고 저희가 해놓은 거는 논문뿐만 아니라 뭐 프로시딩즈도 있고 도서도 있고 저널 논문뿐만이 아니라 프로시딩즈나 그 도서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렉션 공지 아니면 레터 이런 것들 이 SCI급 저널 저희가 이제 선정하고 있는 저널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린 모든 문서를 저희는 색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큐먼트에는 논문이 아닌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널 논문만 좀 보고 싶어요. 특히 SCI급 저널 논문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ESCI 해제해 주셔야 되고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SCI급 저널 논문만 볼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저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큐먼트 타입을 아티클하고 리뷰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타입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티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뷰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아직 인사이트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렇게 좀 기초적인 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랑 아티클을 하면은 저널에 실린 대표적인 논문 데이터들은 이제 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을 진행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시딩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시딩즈 페이퍼 다큐멘트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리뷰랑 아티클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면은 필터가 적용됐다는 표시도 함께 뜨고 그리고 어떤 걸 선택했는지도 이렇게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웹 오브 사이언스 논문수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정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피인용수 기준으로 정렬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타임즈 사이티드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정렬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수로는 가장 상위는 아니었지만 매트리얼 사이언스 멀티디스플리너리에서 나온 이 논문들이 저널 논문들이 SCI급 저널 논문들이 이런 피인용수를 기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랑 여기 지표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 선택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 CNCI 값 있죠? CNCI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겁니다. 정규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의 세계표는 정확히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이게 뭐 기관이나 뭐 저널 이런 식으로 좀 엔터티가 바뀐다. 그러면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인디케이터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왼쪽 필터란으로 모두 다 이제 모아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ESI라는 그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highly cited paper 상위 1% 논문들을 highly cited paper라고 이제 지정을 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highly cited paper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highly cited paper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리무브를 제가 만약에 시키면 이제 지금 이런 화면을 보고 계시겠죠. 추가를 하겠다라는 화면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dd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back to all indicator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한국은 그 1%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논문 중에서 상위 1% 논문이 1%도 안 되고 있는데, 이 퍼센트를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히 보실 수 있는 거는 요 퍼센트 highly cited paper 클릭해서 또 add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센트 highly cited paper가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뒤로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팩트 팩터를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이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Document in JIF 저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클릭해 주고 그래서 또 Add 눌러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누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비중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역시 여기 하단에 퍼센트 이거는 퍼센트 정보가 없군요. 네, 이건 퍼센트 정보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Q1 저널에, 아까 그 하버드 대학은 70% 이상이 Q1 저널에 있었는데, 그 Q1 저널에 우리 기관이나 이 연구 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논문이 나오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역시 들어가셔서 add 눌러주시면 되고, 이걸 비중으로 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퍼센트 다큐먼트인 Q1 저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add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추가한 지수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번에 좀 보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좀 조정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추가했던 highly cited paper랑 highly cited paper의 비중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실린 논문 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Q1 저널 상위 25%일 저널에 실린 논문의 수 그리고 그 비중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 이제 정렬 방식을 좀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조금 불편하게 돼 있는데 일단 안내는 드릴게요. 여기 지수 오른쪽에 요 점점점 표시 클릭하셔가지고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를 여기 비중 옆으로까지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불편해서 제가 이거 빨리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이 또 해주시면은 훨씬 더 목소리에 힘이 실리니까요. 그런 의견은 언제든지 저희 CTS 통해서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저희는 매트리얼 사이언스 분야의 SCI급 논문, 아티클하고 리뷰는 56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는 약 1.28%로 7,238편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네요. 상위 1% 논문을 기록을 하고 있다. ESI 기준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SCI급 중에서도 임팩트 팩터를 받지 못하는 저널들도 있고 뭐 여기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 저널들은 임팩트 팩터가 없죠. 그래서 SCI급 저널들만 보고 있지만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실린 논문 이렇게 하면은 숫자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나는 쿼타일별로 했을 때 우리 논문 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쿼타일로도 봐주시면 되겠고 사이테이션 임팩트 추가하는 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일일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바로 나는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Add Indicator 클릭하실 수 있어요. Add Indicator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내가 지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셔서 바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가 뜨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플러스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표시 눌러주시면 테이블에 역시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뜰 겁니다. 이 사이테이션 임팩트는 논문 수를 아까 피인용 수를 논문 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논문당 피인용 수도 사이테이션 임팩트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이 데이터 테이블 자체는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은 5만 개까지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0개만 좀 받아볼까요? 여기에서 10개만 좀 다운로드 받아보고요. 그렇게 하면은 CSV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뭐 열어보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클릭해 주시면 네.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있는 테이블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 필터와 데이터 다운로드 받은 시기까지도 모두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실 때 추가 분석, 인사이트를 넘어서는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기본 정보는 항상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 문서들은 다 클릭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 클릭 한번 해보면 이 매트리얼 사이언스 분야에서 저희가 선택한 조건에 맞는 논문, 아티클이나 리뷰, 그리고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출판된 논문들의 리스트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고, 이 논문에서 플레임을 제공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앞에 이제 5저자까지는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애도로 이렇게 외 저자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문명, 저널명,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까지 가면 저널 임팩트 팩터까지도 한 번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뭐 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큐멘트 타입, 다큐멘트 그 리스트 이용하셔서 쉽게 보실 수가 있고, 이 논문별 CNCI도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평균보다 한 178배, 이거는 214배이고, 그래서 퍼센타일 100분위로 봤을 때 상위 0, 그러니까 0.001%겠죠? 굉장히 높은 100분위를 기록하고 있는 논문이다라는 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1%보다도 높은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논문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정렬 기준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퍼센타일 뭐 역순으로 볼까요? 퍼센타일 역순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아, 제가 이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퍼센타일을 역순으로 보면은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100분이 100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JIF 퍼센타일이랑 조금 약간 상하이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테이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만 개까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10개만 한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역시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논문수 클릭해서 들어간 논문 리스트에서 다운로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역시 클릭해서 오픈해 주시면은 이제는 논문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던 요 인사이트의 그 논문 리스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씩 부여를 받게 되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고유의 액세션 넘버와 전 DB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DOI, 그리고 만약에 펀메드 매드라인에 실려 있는 저기 논문이면은 매드라인 아이디까지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이 메타데이터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약 500개, 뭐 많아야 5,000개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뭐 기관의 성과를 관리할 때 논문 번호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임팩트 팩터까지도 다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논문 수는 모두 다 클릭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것만 아마 클릭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매트리얼 사이언스 분야의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리스트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 리스트들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볼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추가가 되었어요. 하나씩 클릭해서 갈 수는 있었는데 이 논문 전체 리스트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봤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거 시각화를 좀 하고 싶어요. 예전에 인사이트 사용하셨던 분들은 여기 상단에 항상 시각화가 있어서 그거를 숨기고 이제 시작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런 패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주얼을 탭으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분류한 거를 좀, 비주얼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비주얼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시각화 자료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그래프 종류는 여기 Choose a Different Visualization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 분야별로 뭐 HCP의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트렌드 그래프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트렌드 그래프 클릭하고요. 그 데이터 종류도 좀 많은데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좀 알기 쉽도록 저희가 그 시각화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렌드 그래프 클릭해 주시면은 그래프의 종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어떤 지수를 보여줄 것인가 테이블에 여러 가지 지수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수들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문서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볼 거다라고 하면 매트리얼 사이언스 분야에서 논문량이 15년부터 19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구나라는 거 바로 그 분야별 연구 동향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한번 HCP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서 Highly Cited Paper를 지수로 선택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ighly Cited Paper에서 매트리얼 사이언스 분야의 HCP가 17년, 18년, 19년으로 오면 올수록 좀 증가를 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 좀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최대 15개까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중을 한번 볼게요. Highly Cited Paper의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Highly Cited Paper 이렇게 클릭해서 비중을 보고요. 비중을 이렇게 보면은 1%가 대부분은 다 넘고 있고 2%를 넘고 있는 연구 분야도 있네요. 그럼 나노사이언스 그리고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 이 분야에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의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은 글로벌 베이스라인 전 세계 평균은 어떻고 이 분야들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베이스라인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저희가 그 그래프의 베이스라인 좀 편하게 추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 퍼센트로 일부러 바꾼 거는 다큐먼트 그 논문 수를 글로벌 베이스 라인으로 하면은 너무 양이 많아져서 좀 그 가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자료로 했을 때 이게 조금 세계 평균 대비 각 분야가 어떤지 전 분야 대비해서 이 각 분야가 어떤지를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분석이 내가 보기엔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걸 난 저장해 두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Add to Report 눌러주십니다. 저희 Add to Report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저희 아까 마이 아이템에다가 그 오늘 웹엑스에서 활용을 할 그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게 아까 웹엑스 옥토버 2020이라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저장할 리포트를 클릭을 하고요. 타이틀에, 아이고, 죄송해요. 에디트 리포트에서 마이 아이템에서 웹엑스 옥토버 2020으로 하고 여기에서 저는 퍼센트 HCP 웹 사이언스 카테고리 탑 7으로 이렇게 해 둘게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좀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모두 한 곳에 모아서 보실 수가 있어서 요거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장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트렌드 그래프가 있다는 거는 연도별 데이터가 여기 하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 테이블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렇게 통으로
우리가 선택한 연도를 모두 합한 개수만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연도별로 분류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상위 10개만 다시 한번 보고 이 트렌드 데이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 트렌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클릭해 주시면 이 합계를 연도별로 나누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네, 다운로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열어주시면 이렇게 각 단위로 저희가 글로벌 베이스라인까지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글로벌 베이스라인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각 단위별로 내가 선택한 연도의 그 연도별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뭐 이거 넘어서 좀 엑셀로 뭐 원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싶다 아니면 추가 분석을 엑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필터 하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 인디케이터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베이스라인을 아까 그래프에서 추가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이블에서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 이 글로벌 베이스라인은 이 웹 오브 사이언스 갖고 있는 그 전체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라인 for all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기 테이블에 나타난 것들의 전체 평균이나 중복을 제거한 합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베이스라인도 이렇게 애드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for all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기 웹 사이언스 다큐먼트도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베이스라인을 해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해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인디케이터, 베이스라인 추가하는 방법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예전에 이제 활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많이 활용하셨던 기능이 또 이 어서퍼 그 스레숄드라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논문들이 이제 거대 연구들이 있죠. 이 논문에서 뭐 100명 이상의 저자가 공저를 했으면 나는 그거를 거대 연구로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 저자 수를 이제 최소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필터로 한 번에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어서퍼 다큐먼트 들어가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필터에서 어서퍼 다큐먼트로 지정을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최소값을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논문당 저자가 100명 이상인 논문들만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는 거대 연구의 정의라고 한번 보고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 보고 있던 논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논문들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서퍼 다큐먼트를 100명으로 지정을 해놨다 최소값을 이거를 필터 상단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죠. 한번 논문 수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보면 확실히 거대 연구가 많은 거는 요 피직스 물리학 분야랑 우주공학 관련된 분야에서 거대 연구 공저자가 100명 이상의 연구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레숄드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모두 다 이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인디케이터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는 이제 ESI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인 거고, 요 그냥 탑 1% 같은 경우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를 이 탑 1%라고 따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필터에서 인디케이터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설명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빨리 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에서 Add Indicator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추가하는 게 예전에는 이 테이블 상단에 있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다 들어가서 글로벌 베이스라인 for all 아이템,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for pinned 아이템까지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거 핀 그 상단에 고정한 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리면 그 테이블에서 나타난 값 중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바로 하단에 핀투탑 기능이 이제 뜨게 돼요. 팝업으로. 그래서 핀투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핀투탑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그 정렬 기준을 바꾸어도 내가 상단에 고정해 놓은 것들을 항상 여기 상위 2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각화를 해서도 그래프에서 항상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상단에 고정을 해 놓으면 핀드 아이템, 내가 고정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중복을 제거한 합계 아니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애드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라인 부 핀드 아이템. 이렇게 해보시면은 요거 두 개의 합보다 좀 작죠. 중복을 제거한 논문 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임즈 사이티드 이렇게 퍼센트 같은 평균값들을 항상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포 핀즈 아이템은 핀 투 탑 기능을 이용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뜨게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리서치 에어리아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머물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핀투탑 없애고 싶으시면은 여기 리무브 올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값들 이제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리어 올 필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올 필터 한번 눌러 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정했던 필터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 추가한 지수들은 이제 그대로 남아있지만 필터들은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연구 분야는 254개 연구 분야로 되어 있는데, ESI라는 연구 분야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ESI 하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스키마를 ESI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SI 연구 분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ESI 연구 분야에는 22개 연구 분야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는 분야간의 중복이 허용이 되죠. 한 논문이 뭐 2개, 3개의 분야를 받을 수가 있는데 ESI는 분야 간의 중복은 없습니다. 그 논문 하나는 무조건 한 개의 ESI 카테고리만 부여를 받게 되고, 요 highly cited paper를 선정하는 기준은 바로 요 ESI 카테고리 22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한번 추가 분석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매트리얼스에 대한 좀 뭐 궁금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트리얼 사이언스 분야에서 어떤 연구자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리포커스 기능이 예전에는 이거 클릭하면 바로 뜨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논문수 클릭해서 옮기도록 이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논문수를 클릭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큐멘트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분석 단위로 움직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리서처로 가겠다. 예를 들어 매트리얼 사이언스라는 ESI 카테고리에서 많이 나오는 저널이 궁금하다. 그럼 저널을 선택하시면 되고, 기관이 궁금하면 오거나이제이션, 연구자가 궁금하면 리서처, 그다음에 국가라든지 지역 정부가 궁금하면 로케이션, 펀딩 에이전시가 궁금하시면 펀딩 에이전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리서처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고 고를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아직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개편된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다시 해제하신 다음에 예전에는 HCP를 많이 쓴 연구자들을 분석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분석 한번 해서 각 문서별에서 이제 그 리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석 한번 따로 지정하고 HCP 데이터 끌고 와서 그거 분석 지정한 다음에 리포커스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분석 한번 하시고 나서 원하는 문서 수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HCP를 많이 쓴 연구자로 넘어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HCP 개수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 임팩트 팩터를 가진 저널에 실은 기관들이 궁금한데 아니면 어떤 저널이 있는지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서
저널 엔터티로 넘어간다던가 리서처 엔터티로 넘어간다던가 그래서 별도로 그 분석을 시작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문서 단위에서 이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리포커스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리포커스 기능은 이제 이렇게 문서수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트리얼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매트리얼 사이언스의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연구자가 누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 이 교육들에서 오거니제이션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연구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논문을 많이 낸 연구자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전 세계 연구자들도 관심이 있지만 좀 한국 연구자들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필터에서 국가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필터에서 로케이션 있죠. 여기 왼쪽에 로케이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클릭하면 여기에서 include 할 건지 exclude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는 include 포함할 거기 때문에 include 선택하고 사우스 코리아 검색해서 드롭다운에서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SI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논문들을 낸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다큐먼트 타입을 나는 아티클로만 보겠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다큐먼트 타입을 한번 아티클로 좀 한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티클 정규 논문만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아티클만 선택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ESI 카테고리를 선택했고 다큐멘트 타입은 아티클 그리고 로케이션은 이제 소재지 이분들이 속한 연구기관의 소재지가 한국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에어리아는 ESI 기준으로 매트릭 사이언스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 5년 풀이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HCP가 ESI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HCP를 많이 낸 연구자들이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서 인디케이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Add 인디케이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ighly cited paper 한번 논문 수 클릭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해서 한번 highly cited paper의 비중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상위 1% 논문 수까지도 이 연구자별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도 한번 보고 싶어요. 논문 수로 다 볼게요. Add Indicator 클릭하셔서 여기 바로 나타났네요. 여기서 10%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타나게 되는데 Documents in Top 10%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들은 하나씩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 정렬 기준이 P인용수로 되어 있어요. 정렬 이제 선택한 것들은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나는 이 분야에서 HCP를 많이 낸 분을 기준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highly cited paper 이렇게 정렬 기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자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희가 딱 봐도 같은 분인데 이 논문에 서울대랑 IBS를 둘 다 소속 기관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름과 소속 기관의 조합으로 이 연구자 대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리스트 보고 싶으시면 역시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highly cited paper, 각 연구자의 highly cited paper도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논문수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위 10% highly cited paper가 많은 연구자들도 뭐 궁금하지만 이제 뭐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상위 10%의 논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연구자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상위 10%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논문수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퍼센타일에 이게 상위 10%에 속한 논문들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까지도 논문 리스트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보실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매트리얼 사이언스라는 ESI 카테고리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그 노벨상 후보자로 저희가 선정을 하셨던 현택환 교수님께서도 여기에서 지금 HCP 개수로 굉장히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연구자에 대한 탐색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리서치 에어리어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분이 어떤 저널에 썼는지가 좀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뭐 HCP 여기로 그냥 그대로 들어갈게요. 이 상위 그 웨브 사이언스에 썼던 논문들 중에서 정규 논문을 어떤 저널에 내셨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다시 한번 논문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저널로 분석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저널 This entity has published in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요 논문들이 출판이 됐던 게재가 됐던 저널 리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저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고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저널들에 출판을 하셨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저널 엔터티에서는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먼저 필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필터가 아니라 여기 add indicator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가장 하단에 ISSN 추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ISSN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디케이터, 지금 임팩트 팩터랑 아이겐 팩터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 저널에서 가능한 이제 JCR 지수들 중에 저널 임팩트 팩터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이 저널이 나오고 있는 국가 정보를 추가한다던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널 컨트리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저널이 어디에서 출판이 된 저널인지까지 정보 제공하고 있고, 아이겐팩터 스코어가 궁금하시면 아이겐팩터 스코어 넣어주시면 되죠. 연구자분들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특정 주제를 검색하신 다음에 인사이트로 넘겨서 저널 분석을 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저널 외에 어떤 저널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디어시 인덱스도 여기에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미디어시 인덱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널 분석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뭐 ACS 나노 저기 저널 중에서 이 논문들 중에서 여기 내 논문들 중에서 혹시 콜래보레이션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여기에서 한번 더 여기에서는 이제 기관이나 리서처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른 분야 분석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근데 좀 전에 저기 연구자 단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리서처 엔터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포지션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인사이트는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이 분석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 단위로 옮기셔도 항상 그 마지막 모습이 저장이 되어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그 저자 필터를 추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서 포지션 2008년 이후 출판물부터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서 포지션에 들어가서 include only 하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first author로 참여한 것만 넣어달라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논문 수가 줄어들게 돼요. 필터를 해서 53개 중에서 이 현택환 교수님이 1저자로 참여한 논문들만 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필터링을 할 게 아니라 여기 지수로 53편 중에 몇 개가 1저자로 참여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인디케이터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인디케이터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first author로 참여한 논문의 수니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first author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 논문 중에서 53편 중에서 first author로 참여하신 논문 수가 몇 개인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한 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last author로 참여하신 거는 얼마나 되는가? 보통 이제 책임 저자로 아마 참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편의 논문이 라스트 오서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코레스폰딩 어서, 교신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얼마나 되는가, 논문의 개수를 궁금하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지수를 추가하셔가지고 저자 위치에 따른 그 기여도에 따른 이 분석까지도 이제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서 포지션까지 좀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없한데 지금 저희 필터링 말씀드렸고 인디케이터 추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베이스라인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 선택해서 핀투탑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탭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선택하셔가지고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가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프는 이렇게 바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바 그래프로 그래서 HCP가 많은 연구자분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래프 선택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 역시 한번 좀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Add to Report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역시 Save to My Item에 들어가서 웹엑스 옥토버 2020 클릭해 주시고 HCP Material Science 리서처 탑 5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편하신 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이 리포트에만 저장해 주시는 거에 신경 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이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위 두 개는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제외하고 싶다. 예를 들어 IBS 소속으로 현택화님이 된 거는 보고 싶지 않다. SNU를 대표기관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하이드 클릭해 주시면은 표에서도 그래프에서도 사라진다라는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뭐 리포커스 했던 것 중에 좀 논문량이 많은 걸로 좀 볼게요. 여기 선양국 교수님, 한양대의 선양국 교수님 이렇게 논문수 클릭해서 보시면 이분이 어떤 데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는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양국 교수님과 그 공저를 한 기관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Organization that collaborate with this entity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리서처가 궁금하시면은 리서처를 봐주시면 되는 거고 한번 기관을 클릭해서 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한양대 내부 연구자분들하고 협력이 많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로케이션을 한국으로 지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협력하고 있는 그 기관 그리고 그 논문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포커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인사이트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치로 진행을 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그 주제 검색을 하나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 관련해가지고 어떤 주제들이, 어떤 이제 논문들이 누가 많이 내는지가 궁금하다. 이게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코어 컬렉션 자체에는 원래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코비드 관련해서 너무 논문이 쏟아지고 있어서 나는 정제된 SCI 2급에 대한 논문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주제 검색해 주시면 되고 5어로 묶어서 여러 가지 주제 한 번에 검색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코비드-19 그리고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사스 코비드2라는 요 용어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검색을 SCI2로 하고 연도는 2019년 이후로 나온 것들만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지정하시고 서치해 주시면 되죠. 서치해 주시고 지금 이거는 뭐 관심 있는 주제로 모두 다 각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사이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웹오브 사이언스에서 바로 이 상위 1% 데이터에 대한 필터가 생기고 여기에 아이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지금 하이리스트 상위 1% 논문이고 상위 1% 피인용을 기록하는 논문이다라는 것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 데이터, 막 지금 3만 4천 개가 넘는 요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요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인사이트로 보내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인사이트로 보내주시면 되고, 저는 이거는 코비드 19 사스 코비드 2로 하고 그 다음에 2020 이후로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실 때 좀 가장 좀 편안한 그 제목을 지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눌러주시면 돼요. 5만 건까지 한 번에 외부 인사이트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인사이트랑 웹오브 사이언스에 한 달 정도의 데이터 갭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에 아직 없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요 로그인 하신 이메일로 리스트가 가게 되니까 그 리스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그 첫 화면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첫 화면에 이 Organize Your Project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Organize 안에 우리가 보낸 데이터라든지 평소에 저장을 해 두었던 리포트들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동전이 쌓여있는 이런 아이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보냈던 거는 이거였죠. 코비드-19 사스 코비드2 2020을 저희가 21일 날 보냈습니다. 이 데이터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분석 진행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클릭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거나이즈에서 폴더로 가서 좀 전에 봤던 그 리스트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널라이즈 아무거나 하시다가 여기 데이터셋을 기본으로는 인사이트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보낸 요 코비드-19 특정 주제 군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저희 지금 리서처 탭에서 코비드-19을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볼 수 있는 거는 이 주제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전 세계 연구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한번 논문 수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잠시만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약간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리서처가 아니라 한번 그 로케이션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혹시 저랑 모두 다 같은 게 나타나시는지. 죄송해요. 제가 이게 기본값이 2015년에서 19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리서처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값이 2015년에서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2020년 데이터까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게 없어서 이렇게 나타났고 저희 2020년 데이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r to Date 2020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연구자 수 많아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논문 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논문 그 저자를 식별할 수 없는 뭐 데이터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런 연구자 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관련해서 뭐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 어떤 국가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 오건이 로케이션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로케이션으로 넘어가서 이어 투 데이트 2020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확실히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네요. 논문 수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보면은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한국의 논문 수 기준으로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연구 인력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highly cited paper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수 추가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기관이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역시 문서수 클릭하셔서 이 미국에 속한 오거니제이션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미국에 속한 거는 어소시에이티드니까 오거니제이션 associated with this entity 해서 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지금 코비드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코비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들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뭐 리서처로 간다던가 아니면 하버드에서 나온 뭐 저널들을 좀 보고 싶다라던가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포커스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주요 연구자 데이터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토픽 검색으로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뭐 학과 검색도 많이 하시잖아요. 서치 하셔가지고, 학과 검색은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 검색 이용하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그 학과명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학과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구자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검색하셔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해서 보시면 뭐 MIT에 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랩이라든지 이런 데서 논문을 낸 것들이 이렇게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엑스포트 투 인사이트 하셔가지고 MIT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랩에 누가 어떤 논문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모두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사이트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인사이트로 가져오는 거 이제 안내 드렸고 여기 이제 폴더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장해 놓은 리포트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웹엑스 옥토버 2020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이제 만들었었고 거기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래프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가 뭐 많은 걸 저장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가 뭐 많이 하고 있는 분석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이걸 바로 이제 이미 준비된 리포트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인사이트 유저분들하고 공유도 이제 가능하시겠습니다. 여기 뭐 리포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시보드에 그냥 바로 저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곳에 한 번에 모아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쓰실 때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저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US 랭킹이라는 게 올해도 발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US 뉴스 랭킹은 매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일정이랑 이런 것들은 US 뉴스 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지 정확하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 출처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침 US 랭킹이 어제 발표가 된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요. 관련돼서 US 랭킹 홈페이지나 아니면 클래리웨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예쁜데 혹시 관련돼서 안내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희 지금 일단 교육 자료가 먼저 기본적인 자료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간략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한국어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레코딩에 대해서 혹시 언제 정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보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강의는 오늘 녹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강의 종료 48시간 이내에 등록하신 이메일 계정으로 저희 오늘 강의에서 공유하신 슬라이드와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로 더 들어온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강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한민정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